네, 안녕하십니까. 부자빠 부동산 연구소의 이철웅 소장입니다. 자, 드디어 이제 대선이 끝나고요. 정권이 이제 여당, 야당이 교체가 되게 되는 이제 상황이 생겼습니다.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,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뭐 징벌적 세금이다, 조세다 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정책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? 반면에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정책을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내놨었거든요.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하고 그다음에 윤 당선인이 정책에 내놨던 이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현이 될지 그거를 한번 오늘 예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 양도세 폐지, 다주택 중과 백지화, 부자 감세 비판 넘을까라는 타이틀인데요.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가장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종부세라고 그러죠.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.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죠. 시장 가격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% 뭐 100% 계속해서 매년 이제 5%씩 올려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 실제 시장 가격과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차이 나는 거를 계속 이제 간격을 줄이다 보니까 과합비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에요. 세율은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과표만 오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세금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세율도 그다음에 동결을 시키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또 공시 가격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율 이런 거를 문재인 정부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내놓고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.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야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당선인한테 그거는 기대가 좀 많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도 이제 촬영 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많이 펴놨단 말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 5년 동안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. 물론 이제 통계상으로는 뭐 몇십 프로 올랐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어느 동네든지 가서 물어보면 뭐 2배 올랐네, 3배 올랐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집값이 뭐 더블 이상으로 좀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제 국정을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펴는다 그러면은 현재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부동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걸 또 국민이 기대라고 찍어줬고요. 따라서 뭐 재건축 규제라든지, 그 다음에 뭐 세금 부분이라든지, 그 다음에 또 세율 부리라든지, 또 양도세, 취득세, 뭐 이런 세금까지 전부 다 완화를 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런다 그러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 시장에서 이런저런 정책을 많이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은 재건축 규제도 풀 거고 재개발 재건축도 더 이제 활발하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겠죠.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잡힐 건지 아니면 지금 현 정부와는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정책을 더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이를 발판으로 삼아서 부동산 가격이 더 뛸 건지 이건 사실 지켜봐야 됩니다.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. 잡으려고 옥죄면 옥죄일수록 더 풍선효과처럼 나타나는 게 부동산 가격이고 그런다고 해서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양도세라든지 뭐 보유세라든지 심지어 취득세라든지 이걸 전부 다 풀어주게 되면은 또 분위기가 풀어지기 때문에 또 집값은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줘도 오르는 게 부동산이고 풀어줘도 오르는 게 부동산입니다. 그런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집 마련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. 지금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오늘 뉴스에 나온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보면은요.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1주택자 같은 거 좀 덜 올랐지만 3주택자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3배 이상까지도 지금 이제 올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부담 상황이 좀 많아졌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인하를 하는데 1주택자의 종부세 비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를 하겠다. 그 다음에 1주택자이면서
비조정 지역의 2주택자의 세부담 증가율을 150%에서 50%로 인하를 하겠다. 뭐 작년에 뭐 100만 원 냈던 게 올해 뭐 150%니까 뭐 150% 정도 올라가는 이 세부담 상한을 50%만 올리겠다. 작년에 100만 원 냈으면 올해 최고 많이 내야지 150만 원이다. 이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, 또 법인의 세부담 증가율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00%에서 200% 다시 돌아오는 거죠. 이렇게 좀 인하를 하겠다. 그러니까 한 번에 껑충 뛰는 거를 좀 완화를 해주겠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. 지금 집값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공시가격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. 이 공시가격하고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랑은 또 조금 틀립니다만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. 지금 현재 제가 매년 5%씩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올라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올해가 95%인데 이거를 100%, 105% 이렇게 올리질 않고 그냥 95%로 뭐 쭉 가겠다.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. 따라서 가격이 안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안 오르고 재산세율이, 종부세율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실제 세금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. 만약에 종부세율, 재산세율은 가만 놔두는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거든요. 근데 이거를 묶어버린다 그러면은 세금이 동결되든지 오히려 더 지금 조금 다운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양도소득세 관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. 지금 아시다시피 1주택자 세금하고요. 그 다음에 똑같은 차익이 남았는데 내가 2주택자냐 3주택자냐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틀려집니다. 2주택자는 똑같은 세금에다가 20%를 할증을 하는 거고 3주택자는 30%를 할증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20%, 30%는 없어지는 거죠. 그리고 기본세율만 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취득세 관련해서 1주택자의 주거 보장을 위해서 1%에서 3% 세율을 단일화 추진하겠다.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3억, 6억, 9억 이렇게 이제 1%, 2%, 3% 돼 있지만은 내가 2주택자냐 3주택자냐에 따라서 1%, 2%, 3%인 취득세가 8%, 12%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말입니다. 그러면은 1%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3주택자다 그러면 1%가 아니라 12%가 되기 때문에 12배가 올라가 버리잖아요. 그래서 이 세율을 그냥 1%에서 3%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공약에는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적용이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취득세 관련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면제 또는 1% 단일세를 적용을 하겠다. 생애 최초 구입자가 뭐 3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6억짜리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뭐 10억이 넘는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. 그런다 그러면 지금 9억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1주택자라도 3%의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생애 최초인 경우 같은 경우는 3%가 아니라 1% 이렇게 지금 확 조정을 해준다는 거겠죠.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5월 2취임식을 하는데 국회의원의 임기는 아직도 2년이 남았어요. 물론 이제 법 개정을 통해야 된다는 건 전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돼서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야심차게 공약을 내놨지만은 국회에서 전부 다 수톱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세율이라든지 이런 법을 고쳐야 되는 법률을 고쳐야 되는 거는 전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얼마나 협치를 끌어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.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 법안 개정안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자체장 선거를 하고요,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. 그다음부터 이제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선거가 끼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 번으로 합치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년간은 좀 야대 요소의 전국을 인정을 하고 정책을 지금 끌어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줄줄이 말씀드렸던 이 지금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과연 민주당의 협조를 좀 얼마 얻어내서 실현이 될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요,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끌어왔던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정책이 굉장히 많습니다. 많은 반면에 이런 정책이 만약에 의도대로 다 펼쳐졌다고 하면 과연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건지 부동산 가격이
떨어질 건지 아니면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건지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,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완만한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. 따라서 무주택자라든지 주택을 좀 늘리고 싶으시다든지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도래하기 전에 빨리빨리 갈아타는 게 낫다라는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